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2021년도 요양보호사 그 급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월 4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초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한참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이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고 자아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중에서도 급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님들이 주로 장교양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 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제로 뭐 이렇게 급여를 받으시고요. 방문요양기관은 시간급으로 정산을 해서 월급제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양보호사님들, 즉 전체 종사자의 3분의 2가 방문 요양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방문 요양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올해 시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거기는 왜 이렇게 시급이 많아요? 거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급이 구성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급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방문 요양의 시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이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요양보호사의 뭐 요양보호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올해 시급이 8,720원으로 요게 8,720원으로 1.5% 작년 대비 상향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8,590원이었죠. 근데 올해는 1.5%로 인상이 돼서 8,72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고요. 시간당 최저임금이죠. 8,7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장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줘야 되는 게 주차수당, 한 주를 5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를 쉬더라도 유급으로 줘라. 이게 주차수당이죠. 또 연장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야간에도 요양보호사님들이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야간 근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간 근무 시간은 보통 근무할 때보다는 1.5배, 즉 150% 급여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당. 이게 연장수당이죠. 그 다음에 야간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 얘기한 연장수당은 이 평일에 이제 본인 근무 시간 외에 더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 또 토요일날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 이럴 때 지급되는 게 연장수당이고요.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이월 아침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야간수당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 시급 또는 최저임금의 150%, 1.5배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야간 이런 그 근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야간 근무에 대한 협의가 상호간에 있어야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하실 건가요? 동의합니까?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 야간 근무에 대한 게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휴일 수당은 공휴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월 1일 신정이라든가 구정 명절 뭐 이런 3일 이게 그 공휴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된 국경일을 그 휴일 수당으로 이렇게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참고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평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주휴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만근을 하면 하루를 쉬었을 때 유급으로 주는 게 주휴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 일요일 날 쉬고 있죠. 그날 하루를 더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주는 거를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 방문요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3시간에 대한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다 했을 때 일요일 날 쉬는 경우 일을 안 하시더라도 그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를 주휴 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 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수당은 150% 지급이 되고, 야간 수당을 야간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 150%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공휴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도 150%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주 5일 근무를 할 때 하루를 쉴 때 유급으로 주는 주휴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작년도에 또 연차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작년에 바뀌었냐 하면, 보통 연차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만근을 했을 경우 이렇게 연차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6일 날 오늘 첫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인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만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하루씩 한 달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씩 쉴 수 있도록 주는 게 연차 수당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자는 11개가 발생을 하겠죠. 입사한 달을 빼고 11개가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1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15개 연차 수당이 발생합니다. 15개, 1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2년이 되기 전까지 15개, 이게 3년 동안은 매년 15개 연차 수당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요양보호사님들은 솔직히 연차를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를 쉬도록 하든가, 쉬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주는 게 연차 수당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미만은 연차가 15일 발생을 하고요. 또 3년 이상 5년 미만은 16개가 발생을 하죠. 5년 이상 7년 미만은 연차가 17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쉴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 게 연차 수당이죠. 자, 그래서 올해 2021년도 하루에 최저임금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일일 최저임금은 69,760원입니다. 하루에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월 최저임금. 월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됐죠. 뭐 그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도 있고, 월요일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 40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 주차를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5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주차로 주고, 한 달을 보통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4주보다 조금 넘죠. 5주는 안 되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월 209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올해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연봉으로 또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주급을 41만 8,560원을 1년은 52주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올해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은 2,176만 5,120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의 최저임금은 월 182만 2,480원이구나. 근데 여기에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방문 요양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 최저임금에 이런 방문 요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적용이 됩니다. 단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예외가 되고 있죠. 그래서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기준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장교양 기간 종사자 급여에 대한 이런 적용하는 내용을 그 근거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그 최저임금은 8,720원을 적용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월 60시간이라는 근로자인 경우에 요양보호사님들 아마 가족 요양사들 중에 60시간 60분짜리, 90분짜리 이런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월 60시간이라는 근로자,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 그 다음에 연차수당,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대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교양보험 이런 5대 보험과 또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퇴직금을 정산해 드려야 돼요. 이런 퇴직금, 연장수당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021년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 휴일 근무할 때 다 유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일요일 날 근무해요. 그러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들이 똑같이 이 기본 시급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0% 이상 이런 유급 이런 그 수당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 장교양 보험에서는 올해 월 한도액을 고시를 했고요. 특히 방문 요양의 인건비 지급 비율을 86.6%를 맞춰라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6.5%였었죠. 종사자 인건비가. 그래서 방문 요양에서의 종사자 인건비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가산, 사회복지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급여를 합쳐서 전체 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본인 부담금 다 합쳐서 86.6%로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해라라고 이렇게 고시를 올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비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본인들에 대한 시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떤 데든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시급이 13,905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는 데도 있고요. 우리는 기본급이 8,720원입니다 라고 센터에서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8,720원이니까 작으니까 안 가시죠. 근데 거기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또 5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다 거기서 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센터에서 공고를 할 때 어떤 센터는 4대 보험료, 심지어 퇴직 적립금까지 다 기관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공고를 하는 데도 있고 기본 시급만 공고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다고 기본 시급만 줄 수 없습니다. 법정 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요양 시급의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급인 8,720원은 기본으로 주게 돼 있죠. 그다음에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20% 하루를 주게 돼 있으니까 5일 중에 하루를 주는 게 쉬었을 때 주는 게 주휴수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20%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대략 1,744원 정도 되고요. 또 연차수당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15일 정도 연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1년 이상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시간당 545원 정도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치면 올해 요양보호사들의 기본 시급은 11,009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들이 이 포괄 시급으로 요양보호사 시급을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낼 때 우리는 시급이 11,009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죠. 그래서 올해 그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아마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11,009원에서 아마 11,020원 선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급이
기본급에다가 주차수당에다 연차수당을 합쳐서 11,009원에서 11,020원 정도가 되면 적당하게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죠. 5대 보험료인데요. 먼저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받는 포괄시급에서 9%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기관에서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95원입니다. 이것도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378원, 장기요양보험료는 44원, 고용보험은 99원, 산재보험은 84원 해서 개인별로 우리가 시간당 지급하는 이 5대 보험료가 대략 1,100원 정도가 됩니다. 센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요. 시간당 1,100원 정도가 되죠. 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포괄시급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치를 주는 게 이게 퇴직금이죠. 그래서 대략 여러분의 급여의 8.33%가 퇴직 적립금으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센터에 따라서 멀리서 이렇게 그 수급자를 케어하시는 분들, 또 또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교통비나 식대비를 지급을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당 879원을 해서 총괄 시급이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는 돈이 포괄 시급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5대 보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총괄 시급이 13,905원.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한 분당 시간당 그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돈 플러스 5대 보험료 등 지원하는 금액을 합치면 13,905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들은 우리는 요양보호사 시간당 13,905원을 줍니다 라고 공지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센터는 포괄시급인 11,009원만 줍니다 라고 공지하는 데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괄시급으로 아마 제일 많이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1,009원에서 11,020원 시간당 이렇게 받으시면 적정하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총괄시급, 포괄시급에다가 5대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과 기타 수당을 합쳐서 13,905원이 올해 여러분이 시간당 받으시는 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수가의 86.6%죠. 방문요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80분 일을 제일 많이 하세요. 3시간이죠. 3, 4등급의 어르신은 하루에 3시간 서비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80분인데요. 180분에 올해 건강보험공단 수가가 48,170원입니다. 이거를 3시간 해서 시간별로 나누면 16,057원이죠. 16,057원에 86.6%, 종사자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86.6%가 13,905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괄시급, 직접 여러분이 받으시는 돈들은 11,009원에서 11,020원 기준이고 5대 보험료와 퇴직급여와 기타 수당을 합치면 올해 시간당 13,905원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방문요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받나요? 라고 문의하시는데 방문요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도 월 60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 법정 공휴일 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그 대신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가족 요양을 하면서 일반 요양을 하시든가 가족 요양을 더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을 보면요. 토요일을 포함해서 13일입니다. 토요일은 평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토요일을 포함해서 13일입니다. 그래서 신정 지났죠. 그 다음에 구정 명절이 3일이 있고요. 또 3일절이 있죠. 또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죠. 그다음에 어린이날 있고요. 또 석가탄신일 있고요. 추석이 3일이 있고요. 한글날이 있고요. 성탄절 이렇게 합치면 토요일을 포함해서
13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데 대체 휴일 없이 일요일이 국경일인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는 6월 6일 현충일하고 8월 15일 강복절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은 법정 공휴일에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올해는 13일이 법정 공휴일이고 월 60시간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0% 지원을 받으시게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정책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가산수당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올해까지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들의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없어지죠.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과 관련된 이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잘 표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